답안전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. 네, 오늘은 기술사 답안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기술사 답안지고요. 그 2020년도에 큐넷에서 정식으로 업데이트된 겁니다. 그 밑에 그 디스크립션에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답안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요. 각 문제의 답안이 끝나고 끝이라고 쓰고 두 줄을 띄어 기재해야 되고 최종 답안이 작성이 끝나면 그 다음 줄에 이하 빈칸이라고 써야 됩니다. 이 부분 좀 인지하셔야 되고요.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가능하고요.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을 암시하는 경우에 전체가 0점 처리되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구한 문제 수보다 많은 문제를 답하는 경우 요구한 문제 수까지 채점하고 나머지 문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답안을 푸는 순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푸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신 있는 문제 위주로 먼저 이렇게 좀 풀이를 해갔었습니다. 그럼 일단 답안 작성하는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시험지거든요.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문제를 써요. 예를 들면 문제 1 가지고 문제 1을 좀 쓰신 다음에 그 밑에 답이라고 쓰시고 여기에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숫자로 오더를 좀 이렇게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고요. 그 쉽게 생각하시면 이 답안지 자체가 하나의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 채점자들이 좀 편할 수 있게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단락 같은 거를 좀 나눌 때 과감하게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문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끝, 아까처럼. 그리고 두 칸을 뜨신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 2,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최종 모든 게 끝나시면 이하 여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일단은 일반적으로 1교시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, 그리고 2에서 4교시 논술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 가량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쓰면 한 페이지 쓰는 게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쓰시면 되고, 예를 들면 한 명만 이렇게 좀 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1교시만 10문제니까 10페이지가 되고 2에서 4교시는 각각 4문제씩 3교시 이렇게 하면은 36페이지가 돼가지고 1인당 46페이지가 되는 거잖아요. 대략적으로. 그럼 100명만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하면 4600페이지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채점자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채점을 하신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줄글씨로 이렇게 쭉쭉쭉 쓰거든요. 저 또한 그랬었고 이렇게 막 줄글씨로 쭉쭉쭉 쓰면 채점자들이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채점자들이 사실 키워드 위주로 채점을 많이 한다고들 하거든요. 이렇게 막 쭉쭉쭉 줄글씨로 쓰시면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채점자를 좀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문제는 크게 답안을 작성하는 관점에서는요,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찍힌 문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따가 문제를 좀 보면서
비교를 해서 드릴 건데요. 개념적인 문제는 뭐 정의라든지 뭐 이것에 대해서 쓰시오, 그런 관련된 좀 큰 문제인데, 이 경우에는 대제목, 답안에 대제목, 중제목, 소제목을 어, 자유롭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. 찍힌 문제는 그 찍혀진 부분을 최대한 많이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대제목, 중제목, 소제목도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쓰셔야 됩니다. 배치를 그렇게 좀 하셔야 되거든요.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항공안전 기술사 실제 문제인데요. 이렇게 변경관리 수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. 이런 게 이제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설명하시오, 뭐 정의하시오,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방막 폭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. 이런 부분이 좀 개념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안전 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처리하는 방법 5가지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. 이게 이제 찍힌 문제의 대표적인 건데요. 그래서 1번은 안전 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 처리하는 방법 5가지를 쓰시고, 2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쓰시오. 이거거든요. 이 2가지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배점의 50%, 이게 배점의 50%. 여기서도 5가지를 쓰셔야 되죠. 여기서도 5가지를. 이 2개를 좀 밸런스 있게 좀 쓰셔야 됩니다. 뒤에서 답안지 실제 쓰는 법은 좀 한번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개념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. 예를 들면 문제를 이렇게 쓰시고요. 변경관리 수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.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이제 대제목, 중제목, 소제목 이런 거를 배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, 개념적인 문제는 이제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론적인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관리 정의라든지 원칙 이런 걸 좀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, 이런 걸 이제 뭐 디테일한 내용 이렇게 쓰신 다음에 실제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뭐 대제목 2번, 3번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도 이렇게 줄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지 마시고,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좋으냐면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좀 배치를 하면 좋거든요. 이렇게 뭐 절차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일단 자랑 이런 거를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? 차트를 보시면은 답안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이러한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뭐 3번에 또 대제목으로 비상 변경 이런 식으로 1, 2, 3 혹은 뭐 중제목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뭐 중제목으로 1,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보기가 깔끔하거든요. 이 하나가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줄글로 계속 쓰시면 사실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.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다 쓰셨으면 끝 이렇게 쓰시고 2칸을 띄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은 사실 이제 결론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, 가장 좋은 건 이제 본인이 이제 업무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좀 쓰시면 좋고, 뭐 쓸 게 없더라도 결론 부분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2번, 3번이잖아요. 그러면은 2번, 3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. 그때 가장 좋은 게 이제 표 형식으로 쓰는 게 좋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정상 변경 절차, 비상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플로우 차트라든지 글로 되어 있는 것을 표로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, 그리고 내 생각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시면은 답안 자체도 되게 풍성해 보이고 이렇게 좀 보기도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페이지, 그리고 2에서 4교시 같은 경우에는
약 3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.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를 저도 이제 그 정도가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도 있으시면 최대한 배치하셔가지고 이 한 페이지가 좀 비주얼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회사 상사한테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페이지도 되게 많이 차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제목을 좀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이랑 결론을 좀 배치를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. 서론, 결론 배치를 하는 편이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본론에 나왔던 내용을 표로 한다든지 다시 좀 다른 내용을 리프레이즈 해가지고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개념 문제는 이렇게 좀 소제목, 중제목, 대제목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. 답 자체는 문제 자체는 가능하면은 최대한 다 쓰시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다 썼거든요. 너무 길지 않는 이상. 최대한 다 쓰시고 그 쓸 동안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. 일단 지금은 좀 간편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답을 쓰신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답안의 제목을 배치를 그러니까 답안의 중제목, 소제목을 배치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서론적인 거, 정의라든지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일단 뭐 2교시에서 4교시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예를 들면 두 줄 정도 정의, 완전 밸브의 정의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위험물의 정의를 쓴다든지 최소한 이거는 최소한으로 좀 써주시고요. 안 쓰셔도 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찍혀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여기서는 위험물 처리 방법 5가지 그리고 안전 배출 방법 5가지 이 부분들이 그 하나의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제목으로 들어가서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기 쉽게 안전변부로부터 똑같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. 위험물 처리 5가지. 그래서 5가지를 하나의 또 예를 들면 하나의 중제목으로 해가지고 뭐 1번 뭐였죠? 연소를 하고 또 한 칸을 떼어서 이렇게 또 써주시고 2번 뭐 흡착 또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을 썼어요 라는 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박스로 이렇게 쳐서 좀 더 비주얼하게 보여주셔도 됩니다. 한번 이 번호들은 최대한 맞춰주셔야 되고요. 이 단락에 편의 설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찍혀진 부분이 대제목, 중제목, 소제목에 갈 수 있게 그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. 안전밸브, 안전한 장소로 배치 5가지가 이제 하나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1번은 어떤 식으로, 뭐 2번은 어떤 식으로, 3번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쓰시고 이 찍힌 문제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 찍혀진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걸 썼냐 안 썼냐 그러니까 이거를 썼냐 안 썼냐 어떻게 썼냐가 채점의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쓰는 걸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 서론 결론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좀 늘려서 쓸지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혀진 문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모르면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이 찍혀진 부분을 많이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그 찍혀진 부분이 다시 하나의 대제목, 중제목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안지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 기술사 답안지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. 이건 실제로 이제 황원효 기술사를 좀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른 이제 기술사 종목을 보시는 분들 또 이것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기술사 답안 관련해가지고 좀 실제 기술사 답안지를 활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술사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이제 정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기술사는 아니고 산업안전 지도사 2차를 제가 정리한 제 전자책이거든요. 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기술사 답안지, 논술형 답안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실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기술사뿐만 아니라 지도사도 똑같이 썼거든요. 저는 답안 쓰는 방식 자체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서 이제 합격을 했고요.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거 실제 그 푸실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답안지에 답을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